가치, 성장, 배당, 저평가를 기준으로 종목 선정을 하는 오랜버팀입니다. 자, 오늘은 4월 15일 오후 5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이 직상장을 했는데 처음 시작과 동시에 주가가 뻥 뛰어서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조금 빠지면서 31%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고, 애프터 아워즈 장 외에도 2.96%가 상승되어 있네요. 캐시우드도 240밀리언 달러 써서 주식을 매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 야후 파이낸스를 보다가 조금 재미있는 헤드라인을 봐서 여러분들께 그 내용만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Why Coinbase is a must-own stock poised to hit $600 analyst. 자, 왜 코인베이스는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주식인가에 대한 이 애널리스트가 말한 내용인데, 코인베이스 주식이 약 600불을 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나스닥에서 381달러로 거래를 개시하면서 평가액이 1000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수요일 사상 최대 규모의 직접 상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한 애널리스트는 이 주가가 현재 가격에서 약 60% 정도 상승한 600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분석가인 리사 앨리스 코인베이스 주식 거래가 시작되기 직전에 야후 파이낸스 라이브에서 자신의 논문을 설명을 하면서 이 주식은 장기 성장 투자자들에게는 필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암호화폐에 대한 전망이 대규모 혁신 기술이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상장된 대형주이자 이 분야의 시장 선두주자이고, 만약 당신이 성장과 기술, 지향적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정말로 꼭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자산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네요. 흥미롭게도 앨리스는 코인베이스의 2023년 예상 매출의 20배수를 적용함으로써 600달러의 가격 목표를 달성할 거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역사적 호황과 버스트 주기성을 감안할 때 2021년 대비 비트코인의 상황이 식을 수도 있기 때문에 2022년 암호화폐 거래도 약 35%가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00% 급등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올해 1분기 코인베이스가 전년 대비 9배 증가한 수익 성장을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시점부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것은 코인베이스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네요. 어쩌면 600불이라는 목표 주가 설정 헤드라인만 보면 코인베이스 주식은 전망이 매우 좋다라고만 들릴 수 있지만,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심한 이 가격과 크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기술주하고는 이런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크립토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들쑥날쑥이 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투자하는 여러분들은 조금 강심장을 가지고 가져가야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앨리스는 코인베이스 주식의 거래량이 2022년에 35%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과거에 2018년 비트코인의 데이터를 보면 2017년 최고점에서 80%가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팩트 체크를 위해서 정말로 그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 여기를 보시면 2017년에 거의 피크점을 2만 불 정도죠. 를 찍고 있다가 2018년이 되면서 갑자기 이제 반토막 정도가 났네요. 방금 언급한 내용은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고,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낮아질 수 있는 이유는 그 밖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를 예측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지난 3년 동안 매년 코인베이스에 투자하는 기관들의 거래량 자체가 매년 증가해 왔다라고 돼 있고, 2018년에는 28빌리언으로 28조 정도가 거래가 됐다고 하고, 2019년에는 45빌리언, 그리고 2020년에는 119빌리언이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코인베이스가 가장 크고
현재 상장된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경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코인베이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항상 빠르게 이렇게 제기하는 한 가지의 이유로서 증권사들이 수수료 거래를 채택하기 위해 바닥으로 질주하는 방식이나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구매에 대한 높은 거래 수수료를 영원히 계속 부과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이것은 단지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의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앨리스는 그 비평가들이 코인베이스가 제공하는 보안, 세큐리티 문제를 너무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앨리스가 말하기를 암호화폐 자산을 저장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디지털 형태의 현금이기 때문인데 코인베이스는 여러 블록체인이 걸쳐 보안을 통합하기 위해 차별화된 기능을 발휘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을 했죠. 그래서 전통적인 중개업소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서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앨리스는 이 내용들을 일부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현재로서는 코인베이스의 상승 요인은 결국 이 플랫폼의 수익 증가를 좌지우지하는 수수료 압박에 대한 우려보다도 이 상승 요인이 훨씬 더 커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마치 내가 초기에는 아마존을 사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책 판매에 그렇게 많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약간 비슷하다고 비교를 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최종 목표는 소매상 암호화폐 중개업자가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 걸쳐 기술 인프라 사업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는 훨씬 더 넓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3년 동안 각 부문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점점 더 많은 조직적 측면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다른 매체는 코인베이스가 테슬라나 마이크로스트래치 회사 대차 내려표에 비트코인을 추가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까지 얘기를 했네요.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비트코인을 위험 요소로 보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는 실질적인 화폐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용이 불가한 데 비해 떨어지는 달러 가치를 피하기 위해 기관들이 대거 매수함으로써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이고 애플, 구글 같이 크고 또 작은 모든 회사들이 가치 창출을 위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이익을 증대시키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는 에셋이라고 보기 때문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비트코인을 좋게 보는 시선은 처음엔 투기성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생태계 전반을 바꿀 수 있는 비전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공존하는 것 같네요. 전적으로 모든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린 이 기사는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불리시한 생각, 즉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견이었고요. 이것 말고도 여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찬반 의견들을 냉정하게 이렇게 판단해 보셔야지 이것을 알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